내 보험이 잘 들어져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면 이 보험 설계사 와서 이 얘기해, 저 보험 설계사 와서 저 얘기해.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헷갈리는 거는 고객님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제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세요. 자, 보험이라는 것들은 만약이라는 말을 걷어버리면 진짜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돈만 나가는 거고. 근데 이 만약을 적용시키는데 요 보험쟁이들이 이 만약을 자기 마음에 드는 데다가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고객님이 중증보험만 잔뜩 갖고 있으면 경증에다가 만약을 집어넣고 사망보험금을 들어놨으면 중증에다가 만약을 집어넣고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만약을 적용시키면 고객님들은 그때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만약을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 내 동료가 암에 걸리면 암이라는 말에 확 관심이 있고 내 옆에 동료가 죽으면 죽은 거에 대해서 확 관심을 갖고 이래서 그때 필요해서 보험을 들게 되면 이게 원칙 없이 드는 거예요. 자, 골프를 배울 때 프로한테 정확하게 배운 사람은 스윙이 일정하게 나오는데 조금 친 사람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내 스윙은 그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뭐 2차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뭐예요? 사칙연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칙연산을 배우는 거예요. 보험도 그런 기본기를 갖고 있어야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아요. 자, 보험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치료비 때문에 들어요. 이게 내 돈을 뺏어가니까 싫거든. 그런데 내 보험은 어떻게 돼 있어? 사람은 병이 경증이 걸릴 수도 있고, 중증이 걸릴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내 보험이 어디에 포지션을 하고 있는지만 보면 돼요. 경증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실손, 수술, 입원. 뭐 이런 쪽. 그러니까 경증은 사실은 내 생활비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면 뭐예요? 중증이잖아요. 중증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진단비, 뇌, 심장, 그다음 암. 이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치료비? 치료비는 사실 그렇게 걱정 안 돼요. 뭐가 걱정이 되죠? 내가 경제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생활비라기보다 생존비라고 하죠.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존비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크게 합시다. 부족하면 와가지고 설계사들이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병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병원 입장은 경증, 중증은 좋아해요. 근데 중증을 넘어서서 연명치료기간, 이 연명치료기간이 뭐예요? 우리가 치매나 또는 뇌출혈로 반신불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운동능력 상실, 암으로 치면 췌장암 말기암. 말기암들은 병원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어디를 가요? 제 경험으로는 치악산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검증되지 않는 민간요법으로 생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약값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것은 어느 보험을 들었든 한 가지 보험을 제외해서 나머지는 다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요. 민간에서 약 먹는 것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공백 상태가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신보험이 있어요. 이 경우 다 사망 처리를 해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죽고 나서 돈이 나옵니다라고 말하는 설계사 또는 동료들이 있으면 멀리 하세요. 어, 제 동생이 당뇨병으로 신장 투석을 갖고 그래서 신장 이식을 했어요. 내 동생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신장을 줬거든요. 자, 내 동생은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보험으로 사망이에요. 자, 이런 식이에요. 치매도 봅시다. CDR 척도라고 해요. 이거 1, 2, 3, 4, 5가 있는데 여기가 사망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뭘 들어요? 치매 간병보험을 들잖아요.
근데 종신보험을 들었으면 요 경우는 해당되죠. 경증은 내가 처리가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크게 드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험료에 문제가 생겨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릴 거예요. 자, 봅시다. 보험은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갖고 있든 두 개로 나누세요. 내 보험이 복권의 성질을 갖고 있냐, 채권의 성질을 갖고 있냐. 간단해요. 채권 성질을 갖고 있는 보험은 종신보험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복권이에요. 왜 이렇게 나누는지를 보시면 복권은 당첨되면 당첨금을 받고요. 보험은 당첨. 내가 아프면 거꾸로 얘기하면 아프면 보험금을 받아요. 꽉 나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 복권 샀던 돈 다 날리죠. 보험은 꽝이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나는 이 복권 같은 보험은 보험에서는 절망을 대비해요. 그래가지고 건강한 희망적인 상황이 되면 꽝이 난다고요. 보험료가 다 날라가요. 대표적인 보험들이 다 그래요. 뭐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암 보험도 그렇고 뭐 뇌출혈 보험도 그렇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여기에 소요됐던 보험료는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암보험을 예를 들어 1억을 들고 뒤에 생활비까지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든 사람들이 만약에 건강하다는 불행을 당하면 여기에 들어간 돈이 다 날라가죠. 어떤 사람들은 복권을 일주일에 2만 원어치 사가지고 20년 동안 했는데 꽉 났어요. 480만 원 날라갔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했는데 20년 2,400만 원 날라갔어요. 이걸 보험료로 환산해봐요. 10만 원이면 진단비 한 3천 정도 돼요. 그래서 암, 뇌, 심장 뭐 이렇게 해서 3천씩 이렇게 적었다고 쳐요. 이 사람은 21년째 암에 걸리면 뭐예요? 2,400 내고 3천 받잖아요. 다 받아야 돼요. 암도 걸리고 뇌도 걸리고 심장도. 그래서 9천 받아야 본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입하면 빨리 걸려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2,400, 600이라고 건지니까. 물론 앞에 걸리면 좋지만. 자, 그런데 채권보험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거예요. 꽝이 나지 않아요. 나머지는 건강하면 꽝이 나지만 채권성 보험은 이제 그 예정 이율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6,624만 원을 낸 동안 이 사람은 요 앞에서는 해약환급금보다 보험료 낸 돈이 커요.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낸 돈보다 더 커지죠. 6,600 내고 2억 4,700, 3억 5,500. 이때 만약에 치매 간병 상태가 되거나 우리가 사망에 준하는 상태가 되면 4억이 나오고요. 건강하면 2억 4,700이에요. 이때 해약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 보험이 복권이냐 채권이냐를 나눠야 되고 요즘 한간에 뜨는 게 뭐예요? 이 채권인 종신보험을 해약을 해가지고 복권인 정기보험을 들고 나머지로 저축을 유도하거나 또는 진단비를 들게 하거나 뭐 이런 복권형 보험으로 바꾸는 리모델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준비할 때 종신보험을 들기 싫으면 안 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있는 걸 깨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기존에 샀던 채권을 팔아가지고 복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 계획이 엑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그거를 정기보험 들고 저축을 하거나 연금을 들면 만기가 되면 환급금이 더 뛰어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보험의 만일을 자기 자의식대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 기간 중에 사망을 하면 또는 다 내면 정기보험은 복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60세 이후에 사망하면 또는 이 이후에 치매에 걸리면 이거 대신 또 뭔가를 치매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 이런 상황의 리모델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권유하는 설계사는 일단 의심하고 저한테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사들이 그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을 놓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이거 간단해요. 경증, 중증, 사망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비용으로 얼만큼 들어갈 거냐, 내가 복권을 얼마나치 살 거냐를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뭐 보험 분석했다고 갖고 온 표가 이거예요. 뭐 이거 외에 더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아직 여기까지니까. 자, 이 사람은 상해 사망이면 2억 5천이에요. 이거 복권이죠. 상해로 안 죽으면 날라가요. 질병 사망, 손해보험의 질병 사망은 복권이에요. 그리고 생명보험의 질병 사망, 요 두 개를 합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일반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사망하고 질병 사망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다 포함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채권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해약환급금이 존재하고요. 나머지는 다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연명치료라고 하면 돼요. 연명치료에 필요한 것들이다. 치매도 경증 치매는 얘가 커버를 못하지만 이 정도 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망. 그럼 이 사람은 이걸 갖고 있으면 간병보험의 저 1급 상태는 안 들어도 되잖아요. 이 돈 있으면 드는 거고요. 이거 받아가지고 처리하면 돼요. 뭐 이거 해봐야 많아봐야 20만 원인데 1. 그러면 한 달에 600만 원. 그럼 1년에 한 7,200만 원. 그러면 한 2년치 간병비는 이걸로도 커버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암에서도 보면 뭐 초기, 중기, 말기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말기는 사망에 준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디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5천만 원 준비되어 있고 고해감은 없어요. 그럼 이거 더 들을래요? 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표적항암, 요즘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여유가 있으면 좀씩 드는 거지 이거 없다고 막 저걸 깨가지고 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뇌혈관, 이것만 있으면 이거 들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위험수는 1, 2, 3, 위험수는 얘가 제일 위험하고 2, 3이고요. 받을 확률은 얘가 제일 높아요. 얘가 이렇게 돼요. 이게 좀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치명적이냐 치명적이지 않냐에 따라서 보험을 구분해야지 얘는 보장 범위가 너무 좁아요 라고 나쁜 소리를 하고 이게 보장 범위가 커요가 아니라 얘는 집중돼 있어서 그 보험료가 싸요. 이게 좀 높아도 왜냐하면 주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치명적. 이건 별일 없어요. 이건 사실은 실손보험에서 처리해도 상관은 없는 정도예요. 죽지 않아요. 이런 걸 갖고 이제 보험 설계사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기가 실손보험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없으니까 이건 뭐 하나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얘기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면 뭐 경증이나 뭐 이렇게 취급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타인을 위한 것들이에요. 여기까지는 내 자신이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고 이거는 내가 사고를 냈을 때예요. 이건 자동차 보험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뭐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와서 내 발밑에 술 먹고 자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밟았어요. 그러면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사 써야 되고 또 얘 문제 생겼으니까 뭐 합의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 돈에서 할 거냐 보험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할 거냐 이 문제니까 이것은 타인 화재보험도 마찬가지로 타인을 위한 것들 타인의 손해를 방지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내 자신의 그 문제로 발생해서 내 가족이 피해를 보는 것들을 막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돌아와서 보시면 이제 됐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경증 준비돼 있냐 한번 이거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중증이 얼마큼 돼 있냐 연명치료가 과연 준비가 돼 있냐 사실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또 하나 건강했을 때 내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거는 다 복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사망을 하는데 한 방에 내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죽는데 이런 거예요. 100명이 죽으면 그 8.4명이 질병 이외로 죽는데 질병 이외가 뭐예요? 자살, 일반 사고, 교통사고 외에 없잖아요. 이게 한 방에 죽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죽을 확률은 8.4%고요.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죽어요? 질병으로 죽어요. 이 질병으로 죽는 대부분이 뭐예요? 뇌출혈로 장기, 그 다음에 암, 그 다음에 뭐 암 이런 거죠. 췌장암이 보통 한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뭐가 들어가요? 연명기간이 들어가잖아요. 이 연명기간을 커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거를 꼭 복권으로 들어야 될 거냐? 복권 일부에다가 채권 일부로 해서 내가 마지막에 연명 상태에 들어갈 때는 이거를 좀 이용해 보자. 그리고 암 걸려봐요. 확률이 뭐 37, 뭐 30에서 뭐 50%라고 합시다. 그럼 50%는 내가 위험하지만 50%는 내가 건강할 확률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보험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전부 여기에다가 100% 투자해가지고 암에 걸리지 않으면 인생에서 제일 힘든 문제가 뭐죠? 아픈데 돈이 없잖아요. 아픈데 돈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건강한데 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아픈데 돈이 없잖아요. 이건 내 고민이 아니라 내 주변의 고민이에요. 우리 가족의 고민.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나는 아파서 내 아픈 거조차 내 아픈 데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돈 걱정을 못 해요. 그런데 건강한데 돈이 없잖아요. 그 사람 구실이 안 돼요. 그래서 요 경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적어도 채권보험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채권형 보험이. 그 다음에 연금보험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놓고 그 전체 가계 규모에서 분리를 해야지. 어느 날 누가 암에 걸렸대더라. 암보험 1억 들고. 요즘 뭐가 뭐 중입자 가속기 처리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하려면 내가 중입자 가속기 처리기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게 여유가 있으면 드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그거를 들어야 되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깨가지고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아마 보험에 대한 계략의 기본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증, 중증, 사망, 연명치료 기간에 내가 뭐가 준비되어 있냐. 그죠? 이거 대표적인 게 실손보험, 이거 대표적인 게 진단보험, 이거 대표적인 게 치매 간병, 그 다음에 종신보험.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보험들이 있으니 이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를 보면 되는 거지. 어느 보험이 좋다 나쁘다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보험 설계사가 여기에 뇌피셜이 꽂힌 사람인지 여기에 뇌피셜이 꽂힌 사람인지 여기에 뇌피셜이 꽂힌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 알면 어떤 보험 설계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을 드립니다. 저는 21년 동안 이 짓거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좀 믿고 따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